472로 갑니다. 감가수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가수정이 나와요. 472페이지 가시면 3번에 감가수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감가수정이라는 말은 아까 여기서 제도론가에서 요 감가누계액을 더했어요, 빼줬어요. 공제한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 자,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제도론가에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도론가에서 뺐나요? 자, 더했나요? 공제했나요? 공제라는 단어가 있죠. 요걸 이제 가산했다고 나왔었거든요.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기존 대상물과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차이점을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감가수정과 상각은 다른데, 감가수정은 우리가 좀 전에 감정평가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감정평가.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평가할 때, 부동산 평가라고 이제 적어 놓으시고, 부동산 평가. 박스 있죠? 부동산 평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평가고, 그 다음에 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자, 지금 우리 여기 모니터가 있는 거는 우리 랜드프로가 법인이잖아요. 그럼 그냥니까 이걸 감가상각하면 비용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하죠. 그럼 요거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별로 조용한데? 그 감가상각 있어요? 네. 아, 괴로워, 진짜. 아, 괴로워. 대화가 안 돼. 이 건물이야. 우리 학원 건물. 학원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평가사한테 이걸 평가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제도론가에서 감가누계를 빼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에어컨은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에어컨은.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에어컨을 감가상각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에어컨을 감가상각한다는 건 따라서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우리가 비용 처리해서 비용 많이 처리하면 세금을 좀 덜 내잖아요. 따라서 회계 목적이다. 회계라는 것은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회계고 요거는 평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평가고 요거는 기업 회계할 때 써요. 기업 회계. 그럼 그냥요,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세금을 좀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회계여서 이거는 발생 비용이 있다면 발생 비용에 비용을 이제 형식적으로 기간을 배분한다. 형식적으로 기간 배분한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왜 회사 다닐 때 출장 가면 그냥이야 영수증 처리하라 그래. 그냥이야 비용 처리해. 비용 처리해서 200원씩 까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건 그냥이야, 이건 기업 회계야. 회계에서 회계하기 목적에서 장부상으로 가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우리 건물은 감가상각한다 그래야 돼? 감가수정이라 그래야 돼? 수정이라고 해서 말을 달리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감소와, 가치 감소분을 반영한다는 건데, 자, 아직 그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일로 와봐요. 기업에서 회계를 맡은 여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에어컨을 비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시고요. 좀 한 50% 왔어? 근데 이건 그냥이야 건물의 가격을 매겨. 가격을 매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학원의 건물의 가격을 매길 때는 무슨 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수정. 아직도 안 왔어. 미치겠어. 자, 일단 회계에서 쓰는 거는 어디 갔어? 상각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비용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학의 역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에요, 종합운용과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계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온 과학, 우리가 공부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은 에어컨을 단지 장부상의 비용 처리해서 처리하는 목적이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부동산학이 그냥입니까? 나중에 생깁니까?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건물도 감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서 글씨가 똑같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감가수정 이거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다시 갈게. 에어컨 있죠? 왔어. 70% 왔어. 이거 뭐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부동산 할 때는요. 감가수정이라고 말 바뀐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각에서 썼던 걸 가져가서 우리 부동산은 무슨 수정했다고 한다. 그렇지. 그렇지요? 맞아요? 포인트. 이제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그냥이다. 다르다 분리라는 거예요. 글씨를 바꾼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거 엔드프로의 저 모니터 같은 거는 감가 수정했다고 해서요. 상각했다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건물은요? 수정했다고 그러죠. 알아들었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무슨 목적이냐면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그냥입니까? 세금을 좀 덜 냅니까? 덜 내잖아요, 덜 내. 법인차 아세요, 법인차? 법인차를 왜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좀 덜 냅니까? 덜 낸다는 건 상각을 많이 시켜갖고 세금을, 적게 내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이건 기업 회계야. 기업 회계에서 발생 비용만큼 형식적으로 계속 깔아간다는 거죠. understand? 근데 우리는 그냥이야 감정평가야. 그냥이야 건물의 가격을 매겨. 가격을 매길 때는 이걸 갖다 쓰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에어컨은 그냥이야 장부 가격이 있어. 취득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취득 원가로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무슨 원가로 잡아요? 제도 원가 잡죠. 이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이야 감정평가예요. 그럼 취득 원가로 잡아야 돼요? 제도 원가로 잡아야 돼요? 다시 만들었을 때의 그 부동산의 건물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understand?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케이? 몇 개? 예. 기계라는 이름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줄게요. 건설 기계를 우리 감정평가해요. 건설 기계. 근데 일반 기계랑 건설 기계는 다 굴삭기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감정평가에서는 자, 따라해주세요. 우리 일반 회계에서 상한기금법이 없다. 상한기법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요거는 작게 감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대평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회계도 전공했어요. 그래서 버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회계 됐을 때. 그래서 따라서 회계에서는 정액과 정률만 쓴다. 잘한다. 요거 상한기법은 따라서 광산에만 쓴다. 부동산에서만 한다. 부동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좋은 질문, 포인트를 찍으셨어요. 뭐 했다 갔지? 아까 이거 했었나? 요거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그냥니까 감정평가 때 사용합니까? 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부동산 평가할 때 실제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은 그냥이요, 일반 재화예요.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간을 배분해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원가로 잡을 수 있어요? 취득 원가로 잡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무슨 원가로 잡았어요? 제도 원가 잡고요. 얘네들은 법정으로 정해졌어요. 따라서 정해졌다. 5년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라서 경제적이 중요하다. 경제 중요한 게 아까 탄광촌 기억하시죠? 탄광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축 상가는 아까 5층짜리는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죠? 그럼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거는 물리나 기능적 감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광촌이라는 건 외곽이 있는 거잖아요. 자, 탄광촌이 폐광돼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냥입니까? 이건 치유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시는 거죠. 대답해봐요. 물리적이 다서 그래요? 경제적이 다서 그래요?
우리 경제적 영역에서 따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 평가는 그냥니까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중요한 거죠. 얘는 털어버리는 경관 연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그냥이야 금이 갈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탄광촌이나 외부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에어컨도 그냥이야 금가. 금가하고 기능이 잘못될 수 있죠. 근데 에어컨이 강남에서 비싸고 강북은 싸? 여기서 맛이 좀 가네? 아니죠. 얘는 무슨적 감가 안 해. 경제적 감가는 안 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 부동산은 실제와 같아요.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데 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장부상이니까 관찰할 필요가 없죠. 맞나요? 근데 우리 실제와 일치하고 시장성도 고려하지만 얘는 실체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3년 뒤에 멸시되면 2년은 더 감가하거든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도 보시게 되면은 굵은 글씨까지. 그래서 감가수용은 그냥입니까? 평가상의 용어입니까? 상각은요. 회계학상의 기업회계 세무회계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상각은 비용을 배분해서 털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무슨 원가를 잡고요? 제도로 원가. 회계에서는요. 실적 원가. 우린 경제적 내용 요소가 중요하죠? 단연 요소가 중요한데 걔네들은 법적 내용 요소를 계속 경관 요소를 중점수로 까나가요. 우린 물리기능 경제가 다 있죠. 근데 걔는 경제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냥니까 관찰을 해야 됩니까? 관찰해서 외부 환경도 봐야 되잖아요. 실제와 일치하는데 상각은 관찰하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실제와 불일치하는데 거기까지만 보세요. 체크하셨죠? 체크하셨고 넘겨보세요. 자, 그럼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내관분심이라고 5가지인데 간접법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법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얘가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계산 문제만 뜬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관분심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간접법하고 직접법이 있으면 직접법은 따라보세요. 대상에서 직접 구한다. 대상에서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따라보세요. 머리 아파.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 아파. 큰일 났다. 그랬더니 유사부동산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따라서 비교한다. 비가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은 유사부동산에서 가져와서 감가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건 시장에서 추출해서 감가수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나는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관분심인데 어느 법이 더 중요하다. 직접법이 중요해요. 내용요소라는 게 정률, 정액,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관찰감각법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용요소 따진다는 건 따라서 장부상. 장부는 이론이잖아요. 그럼 장부하고 실제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출장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봐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관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감정평가사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10년 전에 제 제자와 1년 전에 제자 중에서 10년 된 사람이 더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겠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평가 차가 작다, 크다. 크고 비가각적이라는 주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성분들이 이제 여름철 되면 막 그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쫓아오죠. 그냥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앞모습 쫓아와요? 뒷모습 보고 쫓아와요? 그럼 가스총 사지 말고 딱 데리고 화난 대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피세요. 이건 그냥요 장부상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감각법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법? 그냥이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가가 많이 됐어. 안녕히 계세요.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주의할 점은 안 가. 너 왜 안 가냐? 그때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것은 감가율을 다 세분한다. 절대 다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감가가 물리기능 경제가 아시죠? 이걸 다 세분한다. 다 합산해서 구하는 게 분해법이에요. 그럼 글씨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찍어보세요. 만약에 직접 관찰하면 분해법이야, 관찰 간과법이야. 세분하게 나오면 무슨 법 찍어? 분해법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좀 쳐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 476으로 가보세요. 476으로 가시면 관찰 간과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병용은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내용 요소는 그냥요 장부상이에요. 실제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병용을 해야 돼요. 병용을 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장점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단점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게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분해법은 하나하나 그냥요 다 세분했어요. 다 합산했죠. 그래서 분해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을 세분이라는 단어가 있나? 세분에다 동그라미 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세분 나오면 관찰이야, 이건 분해법이야. 각각을 전체적으로 다 구해서 다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내용 요소가 좀 어려워요. 좀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4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계산 문제를 이제 할 건데 밑에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정해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셔도 일정 유식입니까? 일정 액식입니까? 액이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요거 들어볼게요. 일단 만약에 1000만 원의 제도론가라고 한다면 1000만 원씩 매년 200만 원씩 상각을 해서 감가를 해서 5년 동안 모으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없다. 이자가 없어요. 근데 아까 여쭤보신 게 이 상한기금법은 평가에서만 써요. 어디에서만 쓴다? 감정평가만 써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200씩 만약에 5년 되면 1000만 원 모으죠. 대답해봐요. 얘는 그냥입니까? 180씩 모읍니까? 180씩 모으면 20만 원씩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180씩 모아서 5년 돼도 1000만 원을 타먹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먹는다. 그럼 감가액이 그냥요 적어졌어요. 이자를 타먹는 거란 말이에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그냥입니까? 이게 작게 감가합니까? 그럼 많이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기업 회계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부동산에서는 광산에서만 평가해요. 광산은 캘게 없으면 이자 고려하죠. 그래서 내가 힌트 줄게. 따라서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금법이다. 무조건 상한기금법이에요. 다른 게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이니까 이자 나오고, 그리고 정률이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아까 기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건 따라서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우리가 아까 기계도 그냥 기계 아니라 건설기계만 감정평가사가 해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기계. 저도 건설회사 하지만 타워 클레임 같은 거 보시죠? 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예요? 건설기계예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에서랑 여기랑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건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인데 10%씩 감가를 한다 볼게요. 10%씩. 강의 참여하셔야 됩니다. 몇 %씩? 10%씩. 힌트를 줘볼게.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 지나면 10% 감가 되겠죠? 0.1입니다. 그럼 100원을 까야 돼요. 그럼 1000원에서 얼마 까면 돼요? 100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900원. 그럼 900원에다가 또 10%를 해야 되죠? 0.1 하면 얼마야? 90원이 되겠죠? 그럼 900원에서 90원을 빼면요. 810원. 또 810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요. 81이잖아요. 810에서 81 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지러워. 지금 보고 있어요? 정밀법. 이건 삼각률이 일정하다는 거죠. 뭐가 일정하다? 삼각액이 일정해요? 삼각률이 일정해요? 삼각액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각액은 그냥입니까? 계속 체감합니까? 체감하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볼게. 자 여기가 키포인트야. 짜자잔 여기 정률은 그냥요 삼각액이 감소해요. 삼각액이 감소한다는 거죠. 맞나? 근데 정액은 삼각액이 감소해요. 삼각액이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상한기법은 그냥이야 이자 나와.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법 주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임의적으로 갈게요. 아까 1000만 원에서 5년이면, 자, 얘는 그냥니까 200만 원씩입니까? 그래서 정액법. 근데 상환기법은 그냥이야 조금씩 감가예요. 나중에 이자를 타먹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많고 얘가 적잖아요. 감가액이. 그다음에 정률이 제일 세다. 자, 우리가 기계 같은 건요. 우리가 건설기계 같은 건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률은 그런데 동산 같은 건데 건물은 3년이 지났다고 반값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줘. 나 살게. 그다음에 정률이 제일 많다. 정률이 초기에 제일 많죠.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액 상환기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다음에 유례기.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감가합니까? 정률, 정액, 상환이라는 거죠. 자, 평가액은 다음에 남아있는 가격. 남아있는 가격은 반대겠죠? 그래서 초기만 우리가 보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요. 그냥 여기까지만 내도 틀릴 사람 많이 나와서 아까 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칠판을 보시면은, 따라서 유례기, 율은 정률이죠. 정률은 그냥입니까? 상가액이 감소합니까? 초기에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정액은 그냥요, 상가액이 불변이에요. 200씩 불변이죠? 자, 이건 그니까 상환기법은 이자를 고려합니까? 이자를 구하니까 180 뛰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거죠. 그럼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474 갑니다. 정액법이라는 단어 있나요? 건물 구축물인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별표 쳐보세요. 계산 문제 별표 3개 계산이 뜹니다. 그럼 이제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칠판. 자, 우리가 항상 물리적 내용 요소로 따진다 그랬어요? 경제적 내용 요소로 따진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항상 무슨적 내용 요소로 간다? 경제적으로 가요. 그럼 제도가가 만약에 2억이면, 자, 따보세요. 잔존 가치가 있다. 아직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따보세요. 뺀다. 빼면 1억 8천이 감가되는 총액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지금 몇 년이 내용 연수예요? 20년이잖아요. 그런가요? 나누면 900만 원씩이 매년 감가액이 되거든요. 자, 몇 년이 지금 경과됐죠? 5년이 경과됐잖아요. 맞나요? 그럼 경과연수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얼마겠어요? 4,5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빼면은 적산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자, 지금 정액법은 보고 계셔요? 그럼 정액법은 대상부동산의 감가총액을 무슨적 내용 요소로 나눴다. 경제죠. 그럼 매년 감가액에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이 간편하다고 돼 있죠. 여러분은 어렵지만은 다른 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고. 그래서 매년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장부상이다. 그럼 실제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아까 보세요. 7판. 얘는 그냥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그럼 200 하면 1000만 원 모으겠죠. 대답해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이 일정하고, 그러면 1년이면 200, 2년이면 400이죠. 그럼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게 잘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자, 정률은 그냥 했어요. 아까 기계였어요. 기계는 빨리 감가하죠. 그래서 밑에 대상부동산의 전년말 가격 잔고의 일정 감가를 곱해서 매년 감가를 구해서 그냥에다 감가율이 일정하다. 율이 일정하고 감가액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아까 얘가 초기에 많이 감가됐죠? 안전하게 회수를 하자는 거죠. 안전하게 자본 회수하고. 자, 아까 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금법이었어요? 상환기금법이죠. 우리 강산에서만 쓰거든요. 우리 부동산은.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축적이율 안전율로 재투자할 때 복리이자를 발생한다. 이자 발생하면 무조건 못 찍어요. 내용요소에서 유례기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복리율로 축적되기 때문에 감가액이 정액법보다 작죠? 칠판. 자, 아까 어떻습니까? 200이 작아요? 180이 작아요? 180이 적게 뛰는 거죠. 맞나요? 남아있는 평가 가격은 정액법보다 많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초기만 보세요, 초기만. 초기에 제일 많이 뜨는 건 따라서 율액기.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감가합니까?
400, 200, 180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정액, 그 다음에 상한. 근데 평가액은 그냥이야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건 상한, 정액, 정률이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아까 내용 연수가 따라서 율, 액, 기. 율은 뭐예요? 정률. 액은 정액. 기는요? 상한기입법이잖아. 나 봐봐. 어렵잖아. 봐봐. 여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못 찍어. 상한기입법 찍는데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들 이자 발생해서 못 맞힌 사람이 많을까봐 그냥 이자 나오면 상한기법 찍는 거야. 맞아요? 얘는 그냥이야 액이야 액. 정액이잖아요. 그럼 상각액이 어떻게 돼? 불변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정률은 상각액이 불변이에요. 상각이 계속 감소를 해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아셨죠? 따라서 올해는 계산이다. 이거 계산이다. 미치겠어. 한 장 왔어 진짜.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음이 뭐냐면, 아이씨, 그냥 끝내버리지. 막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477페이지로 가볼게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기가 여러분들이 마음속도 막 읽혀요. 그래서 막 희한해요. 저거 막 신기가 있는지, 한 명은, 아이씨, 빨리 끝내. 배고파 죽겠는데, 씨, 무슨 뭐. 예제 문제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치죠, 3개. 쳤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게 중요했어요. 자, 칠판.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냥입니까? 경제적 능력수입니까? 그럼 그냥이 돼요? 나머지 걸 까야 돼요. 잔존 가치를 까야 되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깐 다음에 요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요거 경제적 능력수로 나눕니까? 나눠서 매년 감가에 나오는 경과년수로 곱해야 되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또 제가 쉬는 시간에 항상 책 들고 와서 또 야매로 가는데 자 일단은 그냥 해야 돼, 까야 돼. 까야 되죠. 까죠? 자, 깝니다. 그럼 아까 이 재조달효과가 있으면, 깜짝아. 아, 힘들어. 잔존가치 까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제적 연수가 되거든요. 맞나? 그러면 잔존가치가 있어서, 잔존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까면 돼요. 근데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잔존 가치 퍼센트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10%를 까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10%를 빼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재료가 나오면 빼면은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냥요 경제적 요소로 나눠요. 경제적 요소 찾아보세요. 의욕도 없고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요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그럼 매년 감가액에다가 그냥입니까? 경과년수를 곱합니까? 경과년수를 곱해요. 맞나요? 그럼 경과년수를 곱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그냥입니까? 감가 누계액이 됩니까? 감가 누계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칠판. 자, 갑니다. 자, 이 문제를 구성해 볼게요. 자, 원가법에서 자, 갑니다. 여기다 제가 해놨어요.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해놨어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액법. 신축 시점이 2016년 얼마, 9월 20일이라고 돼 있죠?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2018년 9월 20일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몇 년 지났다고 보셔야 되죠? 2년 지났어요. 맞나요? 근데, 시험이 언제죠? 10월? 며칠이에요? 말일이에요. 토요일날. 올해는 뭐냐면, 만년 기준이라고 나올 거예요. 무슨 기준? 만년 기준은 날짜가 안 맞으면 만년이 안 맞으면 1년을 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이다. 그럼 만년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1년으로 가져가는 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의 뭐 네가 무슨 직세냐 이러는데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이요 만년이에요. 만년이니까 이런 게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9월 20일 똑같잖아. 만땅 있잖아.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가 바꿔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 여기 7월이다. 그럼 됐어? 아직 안 됐어. 2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다시 1년으로 간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뜹니다. 작년에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찍었거든요. 그 밖에 요인 보존까지 나온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요건 2년 지났으니까 2년으로 가야겠죠? 그럼 여쭤볼게요.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경과연수가? 2년이잖아요. 경과연수 2년 지났다고. 천천히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시초공사비가 제도원가예요. 이게 무슨 원가다? 제도원가인데 이 공사비 상승률이 몇 %가 상승했어요? 5%예요. 난리 난 거죠, 여기서.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잡을게요. 이 제도원가는 어떻게 가냐면 3억이죠. 3억에다가 몇 프로가 됐어요? 5%예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다는 거. 2번 곱해야 돼요. 몇 번 곱한다? 2번 곱하는 게 간지 난이도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5%잖아요. 그럼 곱하기 1.05 곱하기 1.05가 나오겠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펜 우리 계산기 한번 들어보세요. 계산기 들으셔서 자,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3억을 먼저 치세요. 치셨습니까? 곱하기 아까 1.05를 몇 번 해야 되죠? 2번 해야 돼요. 그럼 2번 해보죠. 자, 3억. 자,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셨어요?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숫자가 얼마가 나왔죠? 나왔어요? 그럼 이걸 메모링을 해야 되는 게, 가보세요. 18을 보시면은, 아까 제 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면 적산가액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다가 이제 연습장에다가 메모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금액이. 330-750-00이 나왔죠? 나중에 이제 역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330-750-000이 나왔나요? 이걸 나중에 메모링을 해야 여기 나온 것을 역으로 빼주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여기서 몇 %가 단종 가치죠? 10%잖아요. 맞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를 치면은 지가 알아서 이걸 계산해줘요. 마이너스 10%를 쳐보세요. 마이너스 10%. 쳤어요? 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갖고 다니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계산기를 갖고 가신다는 건가 안 갖고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건 몰랐는데, 옛날에 펜싱 선수가 있었어요.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입에서 뭐라 했냐면 다 졌어요. 다 4판 졌는데,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했거든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려면 계산기가 있고, 옆에서 하셔야 하는 의욕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의욕이 있으면 나 밤새서 강의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갖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갖고 다니시는 분과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은 나중에 결론이 납니다. 제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297, 675, 000이 되죠? 10%를 빼준 거예요. 요거 위에 기억하십니까? 여기다가 이게 경제적 연수가 몇 년이었죠? 50년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나누기 50년을 하셔야 되죠? 그럼 나누기 50년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따라서 매년 감가에 나오는 거죠. 맞나요? 나누기 50을 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코어. 595만 3,5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경과연수를 곱합니까?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맞나? 곱하기 2를 쳐보세요. 그럼 1190700 나오죠?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요, 다시 지우고 얘를 쓰고 얘를 빼야 돼요. 따라서 역으로 뺀다. 역으로 빼게 되면은 계산기를 한 번 돌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역으로 얼마를 빼주면 돼요? 역으로. 자, 역으로 마이너스 330-750-000을 때리죠? 그럼 지가 마이너스가 나오자면 마이너스 무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얘기해봐요. 얼마예요? 318-843-000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죠.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자, 그래서 자 이게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제를 뺀다. 따라서 경제. 자, 그럼 음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론가에서 아까 1.05 두 번 쳤죠? 이걸 그냥요, 메모를 해야 돼요. 영어를 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의욕이 있는 사람만 합격합니다. 제 말 맞죠? 여기서 몇 퍼센트가 날라갔죠? 10%가 날라갔죠? 그럼 그냥요, 마이너스 10%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맞나? 그럼 여기까지가 봤던 게 그냥입니까? 위에 거였습니까? 위에 거였잖아요. 맞나요? 무슨 연수로 나눠줘야 돼요? 내용 연수죠? 그런가요? 그럼 나눠줬더니 강가가 매년 강가가 나왔죠? 여기다 무슨 연수를 곱해줘야 돼요? 병간 연수를 곱해주면 강가 누계액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워서 다시 가야 돼요? 역으로 빼야 돼요? 역으로 빼서 마이너스를 지키시고 그걸 정답으로 하시는 거죠. 갑자기 계산기 한 번에 쓰기. 한 번에 쓰는 걸 하는 거예요.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90%라고 좀 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one more time 갑니다. 제 말씀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계산기 갖고 왔는데 아이씨 나는 안 갖고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노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제 말이 맞죠? 자 할게요. 경관연수 몇 년이죠? 2년이에요. 근데 내년에 만년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7월달이면 그냥입니까? 1년으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2년으로 하면 맞겠죠? 그럼 경관연수가 지금 몇 년이에요? 2년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시점이 지금 어떻게 돼요? 5%가 상승했죠? 아까 지수는 그냥 아까 지수는 왜 1.45, 1.35 기억하시죠? 그럼 100 때리고 위에다 135, 145는 지수가 있고 가격 상승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5%인가요? 그 몇 점을 몇 점에서 곱해야 돼요? 1.05, 1.05를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따라서 8년이 나온다. 그럼 나중에 그 야매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터드릴게요. 아시겠죠? 2년만 가세요, 2년만. 맞나요? 자, 거기서 그냥입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니까 이걸 뺍니까? 빼잖아요. 그럼 10%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이너스 10%를 치면 계산이 나오겠죠. understand? 따라서 경제적 내용 요소가 밑에 있잖아요. 좀 즐겨. 나눠야 되죠? 그럼 50을 나누는 게 매년 가까이 되겠죠? 무슨 연수로 곱하면 돼요? 병간 연수. 그럼 각각 6이 나오죠? 그럼 뭘 나중에 역으로 빼면 됩니까? 제도론가를 빼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경제. 그러면 먼저 그냥 이제 음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연수를 곱해? 병간 연수 곱하고 나머지 제도론가를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조한다는 게 이게 그냥입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